새벽 4시 서울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한 노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정도 75살의 이 남자는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무릎을 꺾으며 천천히 일어섰죠. 창문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어요. 정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손녀 아린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 후 냉장고에서 꺼낸 달걀을 조심스레 깼어요. 노란 노른자가 하얀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정도는 소금 한 꼬집을 뿌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죠. 손녀가 좋아하는 반숙이 되기 직전 그는 프라이팬을 불에서 내렸습니다. 아리나,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이다. 정도가 작은 방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18살 박아리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휠체어를 밀며 방에서 나왔어요. 교복을 말끔히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아린의 말에 정도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15해 전 그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아들과 며느리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린은 하반신 마비라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미장 일을, 밤에는 야간 청소를 하며 손녀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은 아리는 늘 그렇듯 계란 프라이에 무표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도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애써 담담하게 바라보았죠. 손녀의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이제 나 알바해도 돼요. 휠체어 탄다고 뭐 못할 건 없잖아요. 아린의 말에 정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공부만 해. 아빠 대신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정도의 다리는 관절염으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허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삐끗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린 앞에선 결코 고통스러운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린의 미래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인생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정도는 오늘도 손녀를 위해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린의 19번째 생일이자 동시에 아린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지 15해가 되는 날이죠. 정도는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아침부터 그의 행동에는 평소와는 다른 분주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리나,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된다.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렸단다. 아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도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죠.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아린이 물었어요. 정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손에 꼭 쥐었죠. 애미애비 대신 내가 버틴 게 벌써 15해다. 선물 하나는 받아야지. 정도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린의 눈빛에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늘 검소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 백화점 가자. 내가 가고 싶었던 거잖니. 아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 번도 백화점에 가보지 못했어요. 교복과 생필품은 늘 동네 시장에서 구했죠. 백화점은 그저 친구들 입에서만 들어본 다른 세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도는 휴대전화로
고급 리프트 택시를 불렀어요. 평생 처음으로 호출하는 고급 택시였습니다. 아린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사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택시가 도착하자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휠체어를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15해 동안 보지 못했던 도시의 풍경이 그녀의 눈에 비쳤습니다. 정도는 손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고단한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아린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랐어요.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압도된 듯했죠. 정도는 소녀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휠체어를 밀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든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 말거라. 정도의 말에 아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호화로운 공간에서 그녀는 불편함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린의 모습조차도 정도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오랜만에 본 손녀의 표정 변화가 그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으니까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들이 지나온 길은 누구보다 험난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정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백화점 가방 매장은 주말 오후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 정도와 아린의 모습은 화려한 쇼핑객들 사이에서 금세 눈에 띄었죠. 좁은 통로에서 휠체어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도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괜찮다. 우리도 여기 구경할 권리가 있지. 저기 봐, 저 가방 예쁘지 않니? 정도가 가리킨 곳에는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작은 핸드백이 전시되어 있었죠. 아린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고가의 가방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와 몸이 부딪혔어요.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옆에서 지나가다 정도와 살짝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은 조폭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복장이었죠. 그중 한 명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야, 길 막지 마. 장애인 티 내면서 동정 구하냐? 냉소적인 말투의 정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눈치챘지만 모두 모른 척하거나 자리를 피했어요. 정도는 조용히 사과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시면. 그러나 그 남자는 정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런데 오지 말고 집에나 있지. 꼴 보기 싫네. 그 말에 아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도는 아린의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끝나기 전에 다른 남자가 휠체어를 발로 툭 찼어요. 순간 아린의 몸이 휘청거렸고 정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애미애비도 없으면 어디 가서도 이렇게 뻔뻔하냐? 3번째 남자의 말에 정도의 머릿속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파 특수부대 시절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아야 했던 그 암흑의 밤들. 당시 그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군인이었죠. 그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와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정도의 시선이 아린에게 향했어요. 공포에 질린 손녀의 눈빛에서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껏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평생을 낮은 자세로 살아왔지만 그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정도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사과하는 어조가 아닌 단단하고 날카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조폭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비웃고 있었죠. 정도가 한 조폭의 손목을 잡는 순간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쇼핑몰 내부에 울려 퍼졌어요. 그 남자의 비명이 이어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흑! 손목이 꺾인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어요. 정도의 움직임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정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몸짓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동작이었죠. 이봐요. 이게 무슨... 두 번째 조폭이 주먹을 들어 정도를 향해 휘둘렀지만 그의 공격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정도는 이미 그의 팔을 잡아 꺾은 채 바닥에 맺히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정도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정확히 뒤돌아 그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나, 주세요. 숨이 막힌 남자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정도는 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불과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주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리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15해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허리 아프다며 쩔쩔매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겨우 도망친 조폭 한 명이 매장 밖으로 뛰쳐나가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야, 큰일 났다. 이상한 놈이다. 무슨 특전사급이야. 응, 그 새끼 불러. 지금 당장. 정도는 아린의 휠체어를 다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고한 의지가 담긴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죠. 할아버지, 어떻게... 아린의 말을 정도는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죠. 정도는 아린의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어요. 백화점 전체가 그 사건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아, 미안하다. 내 생일인데. 정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아린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빛이 깃들어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런 일을... 아린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백화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 구역이 통제된다는 안내였어요. 정도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서둘러 아린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앞서 도망친 조폭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정도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죠. 그는 아린의 휠체어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금방 끝낼게.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상황이 옮겨졌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일반 고객들의 시선을 피해 조폭들은 정도와 아린을 주차장으로 유인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는 콘크리트 공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린의 휠체어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죠. 정도는 무릎을 꿇은 조폭들 사이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조폭들 중 4명이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냐, 넌? 평범한 노인이 아니지? 아직 서 있는 조폭 중 하나가 물었어요. 정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넘어진 휠체어와 그 옆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는 아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 190cm에 육박하는 거구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외국인이었습니다. 남자의 근육질 몸매는 꽉 끼는 티셔츠 아래로 선명하게 드러났죠. 빌 스콧이다. 주변 조폭들이 속삭였습니다. 미국 해병대 출신인 이 남자는 최근 조직에서 실전 격투 전문가로 스카우트된 인물이었죠. 빌은 말없이 정도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움직임은 야수와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전투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공포가 일상이었던 그 시절,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빌은 말도 없이 다가와 정도의 등을 가격했습니다. 노인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순식간에 연이은 공격이 이어졌고 정도는 방어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간 전투를 하지 않았던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할아버지, 아린의 절규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도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빌은 냉정한 표정으로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게 너희 부모님까지 바친 인생이냐? 정도가 힘겹게 중얼거렸어요. 아린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5해 동안 손녀를 위해 살아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죠. 빌은 정도의 뒷덜미를 잡고 벽에 찍어 박았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정도의 몸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질 줄만 알았던 노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북파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적진에서 만났던 적들도 이런 눈빛을 보면 두려움에 떨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정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빌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죠. 주변의 조폭들은 그 광경을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단순한 싸움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마치 야수와 야수의 대결 같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빌의 공격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기술이 노인의 몸을 향해 쉴 새 없이 날아들었어요. 팔꿈치, 무릎, 주먹. 모든 공격이 정확하게 정도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정도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어요. 폐에 충격이 가해진 듯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나이 든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피가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빛났어요. 조폭들은 이제 싸움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고 점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빌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죠.
역시 늙은이는 늙은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별거 없네. 빌이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정도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오랜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그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 눈은 넘어진 휠체어 앞에서 울고 있는 아린을 향해 있었습니다. 15해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소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유일한 가족. 정도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콘크리트 바닥을 긁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의지가 그의 모든 근육을 깨우기 시작했죠. 그 누구도 저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정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간을 울리는 힘이 있었어요. 빌은 잠시 멈춰서서 놀란 표정으로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쓰러질 대로 쓰러진 노인이 다시 일어나려는 모습은 그에게도 충격이었죠. 할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아린의 울부짖음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정도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들을 잃은 끔찍한 사고, 홀로 아린을 키우며 보냈던 힘겨운 세월, 그리고 오늘 손녀의 생일을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던 단순한 바람. 정도의 몸에서 마지막 생명력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 순간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죠. 오직 지켜야 할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빌은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눈에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노인의 의지력에 미세한 두려움을 느꼈죠.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넌 모른다. 정도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의 모든 존재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공기마저 변했죠. 정도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변을 빠르게 훑었어요. 주차장 벽에 걸린 소화기가 눈에 들어왔죠.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는 소화기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빌이 놀라 반응하기도 전에 정도는 이미 소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뭐지? 빌의 당혹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노인의 움직임이 갑자기 달라진 것을 감지했죠. 느리고 둔했던 동작이 마치 젊은이처럼 빠르고 날카로워졌어요. 정도는 소화기를 들고 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소화기가 빌의 무릎을 강타했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빌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정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속 공격을 이어갔죠. 소화기가 다시 한번 빌의 팔꿈치를 가격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빌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정도의 동작은 더 이상 75살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북파 특수부대원이었던 그의 몸에 각인된 전투 기술이었죠. 이게 말이 돼? 주변에 있던 조폭들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정도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도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주차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어 개입하지 못했어요.
혼전 속에서 주변 유리 진열장이 와장창 깨지고 고객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때 해병대 최고의 격투 기술을 자랑하던 그가 70 넘은 노인에게 패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빌이 피를 흘리며 물었어요. 정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린을 향해 있었죠. 손녀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조폭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오히려 살아남고 싶은 본능만이 남아 있었죠. 정도는 천천히 아린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휠체어를 바로 세우고 다시 앉힐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격투의 여파가 아닌 손녀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정도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눈에는 가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듯 했어요. 정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몸은 다시 75살 노인의 것으로 돌아왔죠. 관절의 통증, 뼈마디의 아픔이 그가 오랫동안 감내해왔던 그 모든 고통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경찰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나 있었어요. 조폭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빌은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관이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노인이 조폭들을 제압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만이 공통적이었죠. 정도는 아린의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평범한 노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며칠 후 도시 외곽의 작은 병원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오직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기계의 일정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정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 곳곳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어깨는 탈구되었으며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아리는 휠체어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할아버지, 그날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도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은 다시 그 평범한 노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냥 조금 시끄러웠다. 정도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지난 인생, 북파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시절,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15해의 세월.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죠. 아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5해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정도는 그 미소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아린의 말에 정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다. 내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고.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투쟁은 이제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린의 행복과 미래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정도의 차트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회복이 빠르시네요. 이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로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아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강인했죠.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과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도 그의 생명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니, 아리나? 정도가 물었어요. 아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쇼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정도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보는 정도의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그래, 이번엔 제대로 가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줄게. 병실 안에 따스한 기운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지며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비쳤어요. 소란스러웠던 백화점에서의 사건은 이제 그들에게 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내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정도와 아린,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노인과 휠체어에 앉은 소녀의 특별한 여정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평범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의 평범한 노인이라는 것을요.